김도형 부장님의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김두영 부장입니다. 이번 KDX 온라인 데이터 설명회에서 물리데이터 비즈니스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CJ 그룹 계열사의 전문 ICT 기업으로서 CJ 그룹 계열사의 모든 ICT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고 운영하는 이제 기업입니다. 특히 빅데이터 사업 관련돼서는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플랫폼 구축 사업들을 10년 이상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마케팅과 라이프스타일의 데이터베이스 인덱스를 가공하여서 현재 데이터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KDX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현황입니다. 크게 CJ 대한통운의 택배 송장 기반의 상품 분류별 물동량 월 데이터와 그리고 CJ 프레시웨이의 식자재 상품 매출 점유율에 대한 월별 통계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의 순서입니다. 먼저 택배 송장의 데이터의 기반인 온라인 시장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데이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5년부터 국내 온라인 쇼핑 산업의 소매업 내의 비중을 보고 있습니다. 15년도에는 가계 소비에 있어서 13%의 그 침투율을 보였었는데 2019년도에는 거의 30% 가까이 굉장히 그 점유율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금액 또한 19년도에는 전체 130조가 넘는 금액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분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을 좀 더 분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 데이터를 보게 되어지면은 2020년에 보면은 이제 30% 이상의 그 소매 시장의 침투율이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30%의 그 중반대가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의 시장을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 한 20년 동안 이제 분석을 하게 되어지면요. 꾸준하게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크게 반등했던 것들이 한 3번 있었습니다. 2005년도 그리고 2010년도 그리고 2017년도에는 성장률이 이제 급등한 시점이 보입니다. 그럼 이러한 그 특징들이 어떠한 이유였는지 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주요 상품 분별에 대한 거래에 대한 추이입니다. 상품의 뭐 가전, 도서, 패션, 식품 등으로 이제 나누어서 온라인 시장에서의 거래액을 이제 보니 2005년도에는 패션이 이제 가전을 역전했던 시점입니다. 초기 온라인 시장은 상품을 믿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가격 비교가 비교적 쉬운 디지털 가전 중심으로 온라인 시장이 형성이 되어지다가 원래 패션이라는 것은 입어보고 또 만져봐야 되는데 온라인에서도 충분하게 상품이 좋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면서 2005년도에는 패션이 가전을 역전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서비스가 가전을 역전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식품이 생활 서비스를 역전하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면서 식품이 가전을 역전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1차 대유행이 왔었을 때 당사의 택배 송장의 온라인을 의미하는 데이터와 그리고 오프라인의 소매 지수를 의미하는 신용카드의 소매업 이용 건수에 대한 것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20년도 3월과 그리고 19년도 3월에 동월 데이터를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시는 것들이 오프라인에서의 이용 건수이고 그리고 파란 색깔이 택배 송장 데이터로 대표되어지는 온라인에서의 이용 건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이용 건수를 이제 비교를 이제 해 보았는데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오프라인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인 다 식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 역성장을 하였습니다. 마치 이것을 이제 보면은 소비자들이 소비 지수가 굉장히 좀 얼어붙었구나,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택배 송장의 이 온라인 데이터들은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성장을 하였고요. 특히 식품과 생활건강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였습니다. 디지털 가전도 이제 성장을 굉장히 이제 많이 했던 부분들이었고요. 도서 운반과 스포츠 레저 같은 부분들은 이 오프라인에서의 이 감소가 그대로 온라인 쪽으로 반영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육아와 패션 잡화, 패션 의류만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감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션 의류는 아무래도 이제 대외 활동을 이제 하기가 어려우니, 또 여행 가기가 어려우니 이제 패션 의류가 굉장히 많이 전체적으로 이제 침체를 이제 보였고요.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한 소비가 전환됨에 따라서 택배 송장을 이용한 소비 트렌드에 대한 캐칭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사 데이터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의 데이터를 어떻게 상품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같은 계열사인 대한통운의 택배 송장의 상품명을 받아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류를 해서 상품의 분류 체계로 변환한 다음에 온라인 상품 주문 트렌드 분석이 가능한 택배 송장의 유통 인덱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크롤링하고, 그리고 LSTM과 그리고 워드 임베딩의 기술을 가지고서 머신러닝으로 데이터를 분류화해서 상품 분류 체계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택배 송장 데이터에 대한 소개입니다. 상품은 크게 10가지의 대분류로 상품을 이제 구분하였고요. 그리고 전국의 17개 지자체와 읍면동 수준까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50m, 50m의 격자 데이터 기준으로 데이터를 저희가 가공화해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온라인 쇼핑에 대한 패턴이 차이가 납니다. 온라인 구매 지수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 비슷할 거라는 그러한 예상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기도는 식품이, 그리고 서울은 이제 패션이, 그리고 대전은 또 식품이, 그리고 세종시는 화장품 미용과 생활건강이 가장 많이 구매한 상품 분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식품에 대한 상세에 대한 그 구매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식음료에 대한 온라인 쇼핑 패턴이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남은 건강식품을, 그리고 대전시는 음료를, 그리고 세종시는 가공식품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20년도에 서울시의 온라인 택배 물동량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전년 19년 대비 약 27%가 증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식품과 그리고 생활건강, 패션 의류는 굉장히 많이 물동량이 증가를 하였고, 그리고 출산 육아용품은 전년 대비 유일하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인구 감소에 대한 그 원인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출산 육아에 대한 용품들을 또 많이 구매하지 않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월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20년 2월과 3월에는 이제 마스크 대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7월과 8월에 2차 유행 때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건강용품에 대한 물동량이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있었던 3월, 8월, 12월이 시행되면서 DIY 자재와 용품이 물동량이 많이 증가했던 것들을 택배 송장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품 기반의 브랜드 시어 트렌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상품의 분류뿐만 아니라 상품명에 있는 브랜드명을 가지고서 브랜드별 상품 주문 건수에 대한 제공도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들은
만두 상품의 비비고와 그리고 뭐 동원, 기타 브랜드를 이제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화장품에서도 각각 브랜드별로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탑 10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되고 있는 것들은 애터미 브랜드였습니다. 택배 송장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 기관들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활용 사례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해외 상품을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유통사입니다. 이 기업은 소비 트렌드를 이제 파악을 해서 판매자에게, 셀러들에게 최신의 인기 상품군을 제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의 화장품과 식품, 잡화, 생활건강, 가구 인테리어 5대 대분류에 대한 상품 분류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상품 분류별로 주문 건수에 대한 순위와 그리고 상품의 월별 증가량을 분석을 하여서 인기 상품을 확인하여서 수요가 있는 상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 전문 기업인데 이 기업은 기존의 캐릭터 완구 상품들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신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스마트 완구 동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당사의 완구 상품에 대한 택배 송장 유통 인덱스를 구매하여서 완구 제품에 대한 주문수에 대한 순위를 확인하여 스마트 완구 시장이 있다는 것들을 수요를 확인하여서 신제품의 스펙을 정의하는 데 활용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미디어 박스 제조 기업입니다. 미디어 박스라는 것은 이 VR을 체험할 수 있는 이 기기인데요. 미디어 박스에서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를 이 기업은 이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코로나가 대유행하면서 헬스장을 가지 못하는 이 국민들이 이 홈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운동들을 많이 하고는 있었는데 과연 어떠한 종목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레저의 상품군에 대한 데이터를 구매해서 헬스 기구와 헬스 소품 중에서도 아령과 덤벨 제품들을 가장 많이 구매한다는 것을 알고 운동 콘텐츠 개발의 우선 범위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존에는 감에 의존하여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서 기획을 진행하였던 그 업무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그리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하여서 실패 위험도가 감소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KDX 항공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서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상품의 분류 체계는 대중 소세의 4단계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상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것들은 소분류까지 데이터를 월간 집계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분류 기준으로는 800여 개의 상품에 대한 분류 체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각 월별로 집계를 하여서 분류 체계별 그리고 상품의 분류가 연면동 수준의 데이터를 집계해서 주문 건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활용 사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품 기획하는 데도 활용을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고 관리와 생산 관리를 하는 데서도 유용합니다. 제품 수요 트렌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 생산을 위해서 얼마나 원자료를 구매해야 될지 또 생산 계획을 얼마나 해야 될지를 당사 데이터를 통해서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과 유통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제품 군별 또 지역별 소비 전형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서 지역별 홍보 역량을 수립하거나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유통망을 입지를 선정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기 전에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인 통계와 또 시각화와 또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인사이트, 통찰력과 이해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공공의 이익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재료를 가지고서 또 일품 요리를 만들어서 만족을 주면은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지금 KDX 한국데이터거래소에는 굉장히 많은 재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료를 선택해서 좋은 요리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진행해 주신 김도형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모두가 식품군이 좀 급증했을 거라 많이 주문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지역별로 이렇게 선호하는 제품군이 다르다는 게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발표를 하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채팅창을 통해서 추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이런 부분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사전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 첫 번째는요. 흥미로운 데이터들이 많던데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주로 문의가 오고 또 어떤 데이터가 납품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공공기관에서 많이 저희 데이터를 구매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지자체별로 이 정책들을 수립할 때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위해서 데이터를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이 쓰레기와 그리고 택배 송장의 그 데이터에 대한 이 상감 분석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올지를 이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시정의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업에서도 데이터를 이제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데이터들이 선호하는 상품군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사의 상품들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기관과 그리고 학교에서 많이 데이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구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지금 기업과 기관에서 또 학교에서 데이터를 이제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가 채팅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받은 질문인데요. 영빈 린님의 질문입니다. CJ그룹의 택배 데이터에 다른 데이터도 혹시 활용이 가능한가요? 올리브영 판매 데이터 등이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올리브영 데이터는 이제 그 CJ 멤버십 데이터의 기반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그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멤버십 데이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그대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3법을 통해서 이제 가명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제 집계해서 통계적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